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지금 질문을 하나 봤어요. 어머니들 카페에서 영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쪽지로 드리곤 했었는데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보겠지라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냥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유학 가기 전 보낼 만한 영어 학원이요 라고 하셨고 글을 보면 아주 짧게 잘 써주셨네요. 중1인데 중3 때 유학 보낼 생각인데 준비할 수 있는 영어 학원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기에는 좀 정보가 약간 적긴 해요. 영어를 지금 현재 얼마나 하는지 내지는 뭐 어디 뭐 전에 이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영어를 배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추천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잘하진 못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제가 생각한 것들을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문법 학원과 회화 학원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개를 다 아는 기관이 잘 없어요. 한국엔 정말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법 학원에 가서 유학 준비를 하시겠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사용되지 않는 지식은 계속해서 휘발성으로 날아가기 마련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절대 이제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영어를 다루는 문법만 하는 곳들에서는 영어가 계속해서 사라지죠. 배운 만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고 회화 학원에 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회화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준비를 원했던 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인 건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했을 때 어떤 학원에서 파닉스부터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학원은 좀 거르진 않더라도 좀 얘기를 좀 조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중1 정도 됐으면은 영어를 아예 못 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 70% 정도를 읽을 수 있고 이제 몇몇 가지 등의 것들을 못 읽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그거를 위해서 파닉스 과정을 밟자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학원에서는 아마도 파닉스 반이 편성이 돼 있고 그 파닉스 반에 이 아이를 넣는 게 이득이기 때문일 수 있고 근데 그 파닉스 반에 이 아이를 넣었을 때 중1 아이를 넣었을 때 그 반에 몇 학년이 있을까요? 중1 학생들이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케이스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면 일단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좀 아닌 건 아닌 거 이렇게 좀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반에다가 넣어서 같이 돌리려고 하는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죠.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이제 전문적인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레벨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받으려고 할 텐데 거기에서 아마 케이스에 안 맞는 경우로 들어갈 수 없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 사실상 답은 과외나 이쪽이 맞거든요. 근데 회화를 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또 드물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거예요.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면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서부터는 그런 케이스를 다뤄왔던 제 수업에 대한 광고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끄셔도 괜찮아요. 제가 뭘 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왔어요. 1년 안에 영어를 편하게 사용하도록 만든다. 이걸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만 공부하면서 3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보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연구가 끝난 상태예요. 저 자신도 영어가 안 됐던 상태에서 영어를 다 해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확히 한국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끝난 거는 이미 2010년도 정도였고 그거를 내가 했던 과정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줬을 때 아이들이 이걸 제가 떠 먹인다고 아이들이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먹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더 오래 진행된 상태예요, 사실상.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체를 영어로만 진행을 하고 최소한의 한글을 사용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한글은 제가 한글을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한글 말은 거의 안 하고 거의 정말 안 해요. 몇 수업에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유추하는 만큼이 아이들이 배워내는 거거든요. 유추가 배워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유추가 일어나려면은 무언가를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유추가 일어나려면은 80에서 90% 정도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20에서 10% 정도의 추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추측해내고 그걸 담아서 배울 수 있는 거지, 본인이. 유추가 이 양이 너무 많아 버리면, 확신되는 양이 너무 적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유추가 안 일어나서 배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측정하고 최적의 루트를 찾아서 항상 수업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거를 하면서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이런 케이스가 존재해요. 지금 현재 똑같은 케이스인데 2년 준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제 경우에는 제가 맡았던 리턴이 아이들도 많고 이제 국제학교를 보낸 아이들도 좀 있지만,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 아이들이 준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집은 준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국제학교에 맨땅 헤딩을 시켜서, 그래가지고는 아이들이 기겁해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거기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에서 부랴부랴 선생님을 찾았을 때 저를 만났어요. 수소문 하셔서. 그렇게 돼서 저를 만나셨는데, 그렇게 돼서 이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 못 알아듣고 막 울고 막 그래요. 진짜로 어떡하냐고 자기. 그런 아이들 가르쳐 왔어요. 그런 아이들 가르쳐서 그때 이제 방학으로 이어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방학 기간 동안 빠르게 가르쳐서 아이들 국제학교에 다시 돌려보냈고,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는 모습들 보고 아이들 국제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커리큘럼들 싹 다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아이들에게 보충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적응 잘 해서 선생님들한테 칭찬 많이 받고, 특히나 이제 제가 가르쳤던 아이 둘 중에 하나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 대해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영어로 과학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 수준으로 가서 선생님들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나도 모르는 단어들, 나도 모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셨는데, 부모님도 영어를 잘 모르시니까 저한테 이제 상담 내용 같은 걸 물어보시는 거죠. 편지 온 거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다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 가르쳐 왔고, 그 다음 리턴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학교 갔다 왔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국제학교는 이거예요. 약간 거기서도 문법이 없고, 문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회화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르친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랑 전혀는 아닌데 약간 애매해요. 이어지는 부분이 한국식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거를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흡수를 못하냐? 그럼 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교 다녀온 아이들이 문법을 배우면 금방 배우는데, 문법 배운 아이들 국제학교 보내는 거는 힘든 거예요. 반대로. 그거를 아시면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리턴이 아이들 이제 받아서 가르치고 했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본인들이 맨날 했던 짧은 말들은 잘해요. Hi, how are you? 뭐 what's up? 뭐 not much. 뭐 이런 것들 잘 하는데, it's like 내지는 뭐 you know 이런 것들 잘 해요. 추임새 같은 거 잘 넣는데, 문제는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깊게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뭔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질문들을 던지면 말을 못 이어요. 그게 되게 큰 문제였어요. 제가 봤을 때 리턴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일이 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놀 때는 수준 낮은 영어만 대충 쓰는 거고, 수업을 들을 때에는 1대1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했던 깊은 거를 듣는 거에 입장으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실제로 국제학교에서 이제 뭐 어린 시점,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초등학교나 뭐 그 정도 다녔을 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영어를 깊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대학교로 이어지고 뭐 고등학교나 뭐쯤으로 갔을 때 잘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뭘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든 수업은 이렇게 한글 사용 거의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모든 수업은 녹화 후에 비공개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 해당 영상 링크를 부모님께 드린다. 모든 수업 공개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수업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의 영상을 만드는 이 또한 공유 드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봐도 뭐가 정확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요거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이 두 개 다 한다는 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학생들이 이제 영어 시험 점수를 보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또 찾아다니시는 거잖아요. 다른 학원을.
그렇죠. 공개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네, 저도 학원에서 가르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영어 이제 사교육 시장의 폐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오히려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환불 같은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못했던, 제가 잘했던 이게 그런 게 있는데 확실히 제가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해도 안 되는 아이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홍보를 안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개로만 이렇게 계속 일을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소개를 받잖아요. 제가 유명해져서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소개로 받으면서 제가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연구만 해왔기 때문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영어를 어려워하고 어디서 한번 대었거나 내지는 학습 결손이 심각하고 배우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ADHD, ADD 뭐 난독도 있었고 이런 아이들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구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뇌에 부족한 것들이 키토닌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제가 공부하고 제 자신에게 순탄수화물 10% 미만의 순단백질 20% 정도 그 다음에 순지방 70% 먹으면서 제 몸을 키톤체로 바꿔서 뇌의 키톤 활동을 대사를 원활하게 돌려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3달 이상을 제가 적용을 해보면서 제 삶에서 반년 내지는 1년까지 이어서 그걸 진행을 해보고 임상실험을 하고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바꿔오는 것까지 다 해왔던 거예요 저는. 심지어는 소금이랑 물만 먹고 100일 이상 지내면서 제 몸 테스트 다 결과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어떻게 하면 가르쳐낼 수 있을까만 연구를 한 시간이 3년 4년 넘어가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아이들 존재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제 상황이면 다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안 됐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근데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옷이 제게 맞지 않으면 그건 제 옷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학생 입장에서 제가 맞지 않았다면 저는 그 학생의 옷이 아닌 거예요. 서로가 맞지 않는 거죠. 옷이 큰지 아니면 제가 큰지는 상관이 없어요.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환불. 진행되지 않은 수업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환불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분 단위로 계산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면 그렇게도 해드릴게요. 초 단위도 계산해달라고 하면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계산기 돌려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엑셀 돌려보면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중간에 수업 끊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모든 걸 다 공개를 드리는 거예요. 안 맞으면 분명히 그렇게 환불 받아 가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런 부분 잘 맞지 않는다 내지는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더라 이런 것들도 공유를 드리는데 수업 시간 몇 시 몇 분에 문제가 됐다라는 것조차 저는 말씀을 드려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조차. 그리고 영상 가서 보시면 돼요. 아이가 진짜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정확히 맞아 떨어질 거예요. 본인은 모르셨던 부분들 아이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신경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지 않은 수업 이유 없이 환불드립니다. 물론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 이제 첨가해서 제 수업에 더 좋게끔 만들 거니까. 4번. 만약 직전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더 이상 수업을 이어갈 의사가 없으시다면 이미 진행된 직전 수업부터 환불 드립니다. 제 시간이 소모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이전 수업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말씀 주세요. 그 부분까지 환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왜냐면 애초에 제가 지금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것도 제가 원했던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잘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해서 제가 다 맡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기서 뭘 내가 더 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내 수업을 잘못 선택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했다라는 말이 나올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양측에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윈윈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다섯 번째. 숙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네요, 사실. 전 숙제는 지금 굉장히 많은 툴들을 이용을 했고 일단 퀴즐렛을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도 사용을 좀 하고 있는데 퀴즐렛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음성에 대한 역할이 약간 약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대신에 앙키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앱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다른 아이의 숙제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카드들이 있는데 여기에 존재하는 거 그 학교는 가깝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영어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the school is near 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음성이 재생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 영상에 제가 그걸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The school is near 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거를 보고 이걸 유추를 하되 못했으면은 이걸 듣고 한번 따라서 말하고 그 다음에 못했으면 again을 눌러서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become, became, become이라는 동사의 3단 변화를 볼 수 있었고 거기에 따른 뭐뭇이 되다, 뭐뭇이 되었다, 되어진이라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한 한국어 형태도 익히게 되고 이것 또한 저는 문장으로서 다 담아냈어요. 세 가지를 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런 숙제들이 어떤 부분을 다 다루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좀 볼까요? 다른 걸로 보면은 이런 것도 아이가 숫자를 잘 못 읽어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숫자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여기 노트에다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스크린샷을 찍어서 각각의 부분이 가려져서 이 부분만 유추해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제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3초 세컨드를 잘 몰랐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3초를 하면 요즘도 그런 게 보였는데 마지막 수업에서 좀 고쳐졌어요. minute이랑 second를 헷갈리더라고요. 이건 3 seconds인데 끝에 s 안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 또한 음성에다 녹음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보고 어렵다. 좀 어렵긴 하다. 다시 해야겠다. 어렵긴 하다. 괜찮다. 쉽다. 이걸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도 아까 15였죠. 근데 지금 16이 가려졌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더 보겠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이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학교를 가신다면 제가 모든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것 같은데 이 아이의 대개는 별로 없네요. 여기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answer the question 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서 시각 정보가 없어요. 음성으로만 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answer the question 이라는 부분이 여기까지만 나온 상태에서 answer the question에서 does your sister sing? 이라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네, 제 동생은 노래합니다를 영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answer the question 이라는 부분에서 does your sister sing? 그러면은 네, 제 동생은 노래합니다면은 yes, my sister sings 인데 여기 3인칭 단수에서 s 적용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들었을 때 내 답이 틀렸으면은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걸 다 짜놓은 거예요. again을 누를 수도 있고 hard 누를 수도 있고 good 누를 수도 있고 easy 누를 수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어느 부분까지 다 커버를 하는 거냐면요. 리스닝 커버 되죠. 듣기가 일단 나오죠. 그 다음에 말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읽기도 나오죠. 쓰기만 없어요. 그죠? 근데 쓰기 문제는 제가 따로 여기다가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다 전방위 커버하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은 다 하죠. 그걸 전방위를 커버하는 숙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사실상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제가 물어봤을 때 I don't understand 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해하면 그만큼이 학습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안다에서만 그칠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부족하죠.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언제까지 알 것인가라는 기간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달 후에 잊어버릴 거야? 뭐 이틀 뒤에 기억 못할 거야?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키라는 앱이 미국에서 의대 다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앱인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무언가를 기억을 하려 할 때 그것을 기억할 때 저희 뇌는 이것을 망각하는 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망각하는 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어떤 것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주지시킨다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제가 이지 버튼을 누르면은 이틀 뒤에 저는 이 카드를 다시 보게 될 거고, 굿 버튼을 누르면 하루 뒤에, 하드 버튼을 누르면 15분 내에 한 번 더 보게 되고, 어게인 버튼을 누르면 10분 내에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지 버튼을 한 번 누르고 다음에 이 카드가 2일 뒤에 나왔을 때 이지 버튼을 또 누르면 그때는 이제 2일이 아닌 6일 뭐 이런 식으로 망각곡선에 의거해서 이게 계속 세팅이 다시 잡히는 거예요. 세팅 값들이. 그런 식으로 숙제를 제가 계속해서 넣어줘도 이 아이는 숙제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실제적으로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양이 늘어나는 형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뇌에 대한 이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내지는 실제로 배우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관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한국에 한 명도 없고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슬슬 광고를 할 건데 그 이전에 사실 이 시간 써서 광고를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작은 광고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시간 잘못 쓰고 있어요, 제가. 네, 그런 부분 반성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